안녕하십니까. 고덕달팽이 부동산 김석준 소장입니다. HBM이 메모리 시장에 그냥 폭탄을 터뜨려 놨죠. 그래서 결국은 32, 3년을 그냥 메모리 1등을 했던 삼성전자가 2등으로 내려오고 SK하이닉스가 그 자리를 차지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이야기가 많이 나오냐면, 그러면 다음 차세대 먹거리는 뭐냐, 차세대 HBM은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뭐 CXL이 컴퓨트 익스프레스 링크가 차세대 HBM이 될 거라 이렇게 많이 얘기하지만 제 생각은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CXL보다는 엔비디아는 NV 링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 조금 다른 게 뭐냐면, HBM 중에서도 이 모바일 HBM이 큰 파괴력을 가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지금 뭐 애플이라든가 삼성전자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모바일 HBM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스택을 하는 데서 또 차이를 보이는 거예요. 지금 기존의 HBM을 만드는데도 삼성전자는 TC, NCF 방식으로 썼고 SK하이닉스는 MR-MOF 방식을 쓰면서 실적이 완전히 뒤집어졌거든요. 그런데 모바일 HBM에서 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이제 4세대 먹거리로 알려진 모바일 HBM에서 이 패키징 하는 방법이 서로 달라요.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다르거든요. 그래서 모바일 HBM이 반도체 업계의 화두를 올랐어요. 왜냐면 지금 뭐 엔비디아의 AI GPU 같은 경우는 뭐 서버,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 이런 데 들어가다 보니까 몇만 개, 몇십만 개 이 정도 수준이지만은 이게 모바일로 들어갔다면 수억 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모바일이니까 당연히 기존의 HBM보다 작기는 하고 그러겠지만은, 그렇지만 워낙에 개수가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교체 주기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온 디바이스 AI를 추구하는 모바일에 HBM이 들어간다 그랬을 때는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온 디바이스 AI 구현에 있어서 LPDDR이라고 하는 저전력 D램을 많이 썼는데, 이것이 아마 시장이 이제 좀 형성이 되면 뭐 이제 스마트폰이라든가 PC라든가 그 다음에 태블릿이라든가 노트북까지 시장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보면 딱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구분을 해볼 수 있는데, 이걸 가지고 설명을 할 건데 미리 결론 부분부터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요 D램을 쌌습니다. D램을 쌓고 이 D램을 우리가 이제 HBM에서는 관통적 TSV라고 해서 이거 위로를 이렇게 연결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조금 달라요. 잘 보시면 삼성전자 방법하고 VCS하고 SK하이닉스의 VFO 방식하고 조금 달라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 이게 D램을 이제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D램을 쌓아요. D램을 쌓는 건 똑같습니다. 이렇게 쌓아가지고 이렇게 쌓은 상태에서 이제 밑에 층하고 위에 층을 연결을 해야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 에폭시로 이렇게 먼저 이 공간을 채우는 거예요. 이 공간을 채우고 그 다음에 구멍을 뚫어요. 구멍을 뚫고 여기에다가 구리기둥이에요. 기둥, 선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근데 SK하이닉스는 자, 적층하는 거 똑같아요. 스택하는 거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지금 여기 삼성은 여기에다 에폭시를 미리 넣었는데 SK하이닉스는 구리선 와이어 연결을 하니까 와이어 본딩 하는 것처럼, 그죠? 여기다가 이렇게 미리 이렇게 와이어 본딩을 하는 거예요. 본딩을 하고 난 다음에 여기를 에폭시로 나중에 채워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SK하이닉스가 HBM을 만들 때도 스택을 하고 난 다음에 적층을 딱 하고 난 다음에 MR-MOF 외부에서 이렇게 쭉 그냥 초콜릿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이 모바일 HBM에서 또 이 패키징 하는 방법에서 방향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오늘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장단점을 제가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SK하이닉스에 버티컬 와이어 팬아웃 이제
이제 방식이에요. VFO라 그러죠. VFO는 DDR, LPDDR을 쌓은 DRAM이죠. DRAM을 쌓은 뒤에 기존의 그 이제 와이어 본딩 대신 수직으로 이제 곡선 와이어 본딩이 아니라 수직으로, 버티칼이죠. 버티칼 수직 와이어 본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공간을 최소화하고 전력 소모를 줄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리 기둥, 삼성전자는 구리 기둥인데 SK 하이닉스는 구리 선, 와이어를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SK 하이닉스가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와이어가 들어갔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적층한 D램을 구리선으로 연결한 구리선이 이거죠. 와이어죠. 이걸 연결한 다음에 에폭시를 빈 공간에 투입해서 굳히는 것. 그래서 이게 삼성전자하고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거든요. 그걸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장점은 뭐냐면 SK 하이닉스는 구리선을 연결하는 공적 와이어 본딩이죠. 그래서 구멍을 뚫는 것보다 쉽고 비용이 적게 드네. 비용 대비 효율이 적게, 이 가성비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가성비. 제가 그래서 가성비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구멍을 뚫는 것보다 PSV에서 구멍을 뚫는 것보다 쉽게 와이어 본딩을 하고 그 다음에 MR 모프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에폭시로 이제 굳혀 넣는 것. 그걸 하는 거죠. 근데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에폭시를 채우는 과정에서 얇은 구리선이 밀리거나 이탈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거는 벌써 그 HBM 개발 초기에 D램 사이에 있는 마이크로 범프가 솔드볼이라 그러죠. 이게 손상되는 이슈가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MR 머프 공정 개선을 하면서 이걸 다 해결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SK 하이닉스는 HBM을 만들면서 수율도 좋고 공정도 좋고 이런 이 MR 모프 방식의 장점을 따가지고 모바일 HBM도 똑같이 적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 기억하세요. SK 하이닉스는 구리 기둥이 아니라 구리선 와이어를 이렇게 곡선 와이어가 아니라 직선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그 공간을 에폭시로 채워 넣는다. 여기에 동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기둥을 세우죠. 예, 기둥을 세웁니다. 버티칼입니다. 이렇게 수직으로 세우죠. 그리고 이 남는 공간을 나중에 에폭시로 채우는 거죠. 이런 공정입니다. 한번 보시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이걸 참 잘해요. 이런 동영상, HBM을 만드는 이런 동영상도 이렇게 짤식으로 이렇게 해서 잘 보여줬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해서 수직으로 이게 와이어 본딩이죠. 구리선으로 완전히 본딩하고 여기 남는 부분을 에폭시로 채우는 방식이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HBM에서 쓰던 방식을 그대로 이제 여기에도 적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발열이 감소를 하고 그 다음에 패키지의 높이도 감소하고 그 다음에 비용이 적게 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타이틀이 어떻게 되냐면 삼성전자는 성능과 안정성을 중요시했고 SK 하이닉스는 비용 효율성, 가성비를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러니까 그 AI 그 GPU에 들어간 HBM 1라운드에서는 삼성전자가 완전히 KO 될 정도로 SK 하이닉스한테 밀렸죠. 근데 지금 2차로 이제 모바일 HBM에서 또다시 붙는 거죠. 또다시 붙는데 이제 어느 쪽에서는 성능과 안정성,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는 가성비를 앞세우고 지금 이제 2라운드에 접어든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뭐 똑같은 얘기를 또 쓴 겁니다. 성능과 안정성. SK 하이닉스는 비용 효율성, 가성비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제 앞으로 이제 이런 스마트폰이라든가 PC라든가 연산 능력을 극대화할 차세대 D램 개발 중인 거예요. 그래서 뭐 지금 이런 이제 모바일 기기에 들어가면 저전력이 많이 들어가는데 LPDDR D램을 쌓고 난 다음에 이걸 LLW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미 삼성전자도 LLW를 이렇게 갤럭시 24에도 벌써 채용을 했어요. 이게 여기 들어가는 거거든요. 여기에다 LLW가 들어간 거예요. 자, 그러면 SK 하이닉스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한번 보죠. 조금 전에 여기 한번 보셨죠. 요렇게 지금 와이어를 버티칼로 수직으로 썰는 거죠. 그리고 이 이런 남는 공간을 이제 에폭시로 채워 넣는 거예요. 나중에 채워 넣는 거예요. 이런 형식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이제 수직으로 와이어를 연결하고 남는 공간은 에폭시로 채워 넣는 이 형태를 SK 하이닉스는 했습니다. 그런데 SK 하이닉스가 이렇게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램을 적층하는 패키지 방식으로 해서 구리 기둥을 삼성전자의 얘기입니다. SK가 아니고 삼성전자가 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리 기둥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D램 다이를 쌓고 난 다음에 에폭시 소재로 굳히고 여기에 구멍을 뚫어서 구리를 채우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게 특징이 있고 장단점이 있거든요. 웨이퍼에서 이제 절단한 D램을 그 계단 형태로 쌓죠. 계단 형태입니다. 계단 형태 쌓습니다. 그래도 에폭시 소재로 굳힌 후에 여기에 구멍을 뚫어서 구리로 채웁니다. 그래서 제품의 안정성이 뛰어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보다 많은 입출력, I/O, 인, 아웃, 단자를 만드는데 유리하다고 합니다. 근데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뭐냐? 식각이나 레이저로 구멍을 뚫어야 하고 도금으로 구리 기둥을 형성하는 공정 때문에 시간이 많이 들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가 있는데 이걸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게 관건이죠. 그래서 SK 하이닉스하고 그 삼성전자가 모바일 HBM에서 결정적으로 이 패키징 방법에서 다른 거예요. 이게 다 그런 그림들입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제품의 완성도를 이제 중요하게 여겼던 거고 SK 하이닉스는 비용 효율성, 가성비를 우위에 둔 것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고객마다 요구하는 그 특성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더 시장성이 있는지는 속단하기는 아직까지 어려워요. 그런데 지금은 HBM 시장에서도 지금 압도적으로 지금 앞서가고 있는 SK가 이제 모바일 시장에서 과연 삼성전자가 앞서갈 건가 아니면 SK 하이닉스가 앞서갈 건가 하여튼 지금은 그런 중인데 아직까지 이 모바일 HBM은 올해 이렇게 승부가 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아마 기술이 올해 이제 하반기에 좀 성숙해서 내년부터 적용되지 않을까. 그러면 갤럭시 S 26이라든가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온 디바이스 AI 그 모바일은 하여튼 이게 시장의 그 주류를 이룰 것은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이 방식이 과연 어떤 결과를 나올지는 참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AI GPU에 들어가는 첫 번째 그 HBM에서는 삼성전자가 어려움을 겪었었지만 삼성전자가 핸드폰을 만드는 회사잖아요. 모바일 회사이기 때문에 자기 그 핸드폰에 들어가는 부분들을 좀 잘 만들어서 가성비보다는 성능과 안정성을 더 확보해서 가성비까지 만든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앞서갈 수도 있겠죠. 이 그림 잘 보시면은 또 밑에 있는 동영상 보시면은 이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삼성이라든가 SK 하이닉스가 이 HBM에서 강력한 기술력을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모바일 시장, HBM 시장에서도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실력을 쌓아갈 것은 분명합니다. 지금 중국의 HBM 회사들이 지금 HBM을 만들고 어쩌고 저쩌고 한다 그러지만 걔네들이 또 모바일 HBM까지 쫓아오려면은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우리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이 모바일 HBM 시장에서도 압도적인 능력과 실력과 가성비라는 모든 걸 다 갖추고 세계 시장을 그냥 호령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천하의 애플이나 한달지라도 삼성이나 SK 하이닉스가 만든 모바일 HBM을 사용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압도적인 제품을 만들어 주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고독 달팽이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